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토트넘과 손흥민은 과연 다음 시즌을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유럽 모든 나라의 2021 시즌과 UEFA 챔피언스 리그가 첼시의 우승으로 끝나면서 유럽 리그도 끝이 났죠. 코로나로 인해 밀렸던 유로 2020과 코파 아메리카를 현재 치르는 중이고요. 대한민국은 A대표팀의 월드컵 2차 예선을 아주 순탄하게 치르고 최종 예선으로 진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0 도쿄올림픽도 1년 밀려 현재 준비가 한창입니다. 우리의 손흥민 선수도 월드컵 2차 예선 레바논전에서 드디어 기나긴 침묵을 끊고 20개월 만에 A매치 27호 골을 넣었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의 골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최종 예선 진출을 아주 깔끔하게 확정지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거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미리네 라이브 돈돈님께서 디발라가 토트넘으로 온다면 이라는 주제로 최강 삼각편대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 삼각편대로는 디발라, 해리케인, 손흥민 선수를 말했었고요. 이 배경의 근거에는 유벤투스의 파라티치 전 단장이 토트넘에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근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 파라티치 단장의 오피셜 발표가 떴습니다. 파라티치 단장은 7월 1일부터 토트넘의 새로운 디렉터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난 13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를 했는데요. 과연 파라티치 단장이 어떤 사람인지, 토트넘 선수단의 숙청이 어떻게 될 건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티치 단장은 7월 1일부터 토트넘 클럽의 스포츠 경영, 시설 및 축구 인프라 관리와 개발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진짜 축구계의 거장이 토트넘으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뒷부분에서 토트넘 핫스퍼의 공식 발표에 대해 공유를 드리겠지만,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의 성과를 요약드리면, 파라티치 단장은 삼프도리아에서 스카우트로 활약하며 좋은 성과를 인정받아 유벤투스로 합류했고, 유벤투스에서도 유벤투스의 부흥기를 이끌었다고 찬사를 받는 인물입니다. 파라티치는 유벤투스의 스카우트로서 폴 포그바, 코망, 사미 케디라 등 자유계약 선수를 아주 적시적소에 영입을 했고요. 이런 영입에 힘입어 유벤투스가 2010년대 부흥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성과를 인정받아 2018년부터는 유벤투스의 단장으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파라티치 단장이 유벤투스에서 토트넘으로 온다? 토트넘 팬들에게는 아주 좋은 희소식이겠지만 선수단 입장에서는 이제 못하는 선수는 처분될 각오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토트넘은 다니엘 레비 회장의 주도하에 선수단, 구단 운영이 진행됐었습니다. 돈에만 환장한다고 말하는 레비 회장이기에 토트넘의 우승을 위한 움직임보단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영입이 될 수 있을까 등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파비오 파라티치 디렉터가 선임이 확정된 이 순간부터 토트넘에 야망 있는 장기 계획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파라티치 단장의 선임과 더불어 이탈리아 대표팀의 베라르디 선수가 토트넘 핫스퍼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베라르디 선수는 대표적인 왼발잡이 오른쪽 윙어인데요. 그렇다면 베일과 손흥민이 있는데 갑자기 무슨 윙어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손흥민 선수보다는 베일 선수의 대체자로 찍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른쪽 윙에서 라멜라 선수가 뛸 수도 있지만 라멜라 선수는 경기를 뛸 때마다 공을 많이 끕니다. 그리고 이는 토트넘의 공격 템포를 죽이는 플레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국내 팬분들께서는 라멜라는 도대체 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안 주는 거지? 라는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만큼 이기적인 플레이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메시 선수처럼 적시적소에서 수비수 한두 명을 제끼고 바로 슈팅을 때려 템포를 늦추지 않을 수도 있지만, 라멜라는 메시급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공을 끌게 됩니다. 아무튼 라멜라 선수도 오른쪽 윙을 대체하지 못하고 베일의 거취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베라르디 선수가 온다면 오른쪽 윙어를 맡을 수 있는 자원으로 분류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손흥민 선수의 이적으로 되돌아가 얘기를 해보면, 손흥민 선수의 자리는 주로 4-3-3 전술의 왼쪽 윙포워드가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적합한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5-2 전술이라면 손흥민 선수는 톱으로 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의 전술에 따른 위치가 아니라 손흥민 선수 커리어 하이 시즌이죠. 그리고 현재 축구 선수의 꽂힌 전성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우승 커리어, 그리고 더 많은 골과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팀으로 가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팀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 흐르는 대로 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게,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의 가능성과 이적을 모두 점치고 있는 상황이기에 말씀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적인 건,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과의 남은 계약 기간이 2년이고 통상적으로도 2년 정도 남았을 땐 재계약 발표를 하게 되지만 아직 아무런 발표도 없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의 계약 기간이 2년 남았고 케인의 계약 기간이 3년 남은 시점에서 두 선수의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토트넘도 두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했을 때를 대비해야 하긴 할 겁니다. 물론 쉽게 토트넘의 덫에서 벗어나오긴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튼 저희 미리네는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두 선수의 이적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시점이기에 토트넘은 파라티치 단장의 선임과 더불어 공격수 영입 링크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가장 급한 수비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파라티치 단장의 선임과 더불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토트넘의 센터백 문제입니다. 토트넘의 센터백은 토비, 산체스, 다이어, 로든 정도를 들 수 있겠고요. 일단 오른쪽 풀백이지만 센터백으로 뛸 수 있는 오리에 선수는 파리와 개인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수들 모두 프리미어 리그에서 뛸만한 선수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우승을 노리는 팀의 주전 센터백이다 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한창 토트넘과 콘테 감독의 이적 링크가 뜰 때 콘테 감독은 352 전술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3명의 3백이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콘테 감독이 만약 부임을 했더라면 토트넘의 3백의 전면 물갈이가 예상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이 오지 않더라도 파라티치 단장이 토트넘에서 구단 운영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센터백 물갈이, 즉 피해 숙청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라티치 단장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공신력이 높은 매체들에서 센터백에 대한 이적 링크는 뜨고 있진 않지만 이는 분명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토트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파라티치 단장의 오피셜 선임 소식 및 소감 전문을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파라티치 단장의 오피셜 선임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의 전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럽은 기쁜 마음으로 파비오 파라티치를 우리 클럽 매니징 디렉터로 선임하게 된 사실을 공유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파라티치 단장이 클럽을 이끌 것이며 파비오 파라티치는 클럽의 스포츠 조직과 시설, 기반 구조를 발전시키는 일을 맡게 됩니다. 파비오는 유벤투스에서 11년 동안 성공적인 시간을 보내고 우리 클럽에 합류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유벤투스에서 기술 영역 코디네이터로 일했고 2011년에는 스포츠 디렉터를 맡았습니다. 아카데미 선수 스카우트 및 여자팀 23세 이하팀 선수를 영입을 맡았고 2018년 11월부터 2020년까지는 유벤투스의 치프 풋볼 오피서를 맡았습니다. 파비오 파라티치가 유벤투스에서 일하는 시간 동안 유벤투스는 총 19회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첫 우승은 2011-12 시즌 세리에 A 우승이었고 이후 9회 연속 리그 우승과 5번의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파비오 파라티치의 경력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는데요. 파비오는 2004년에 삼프도리아의 스카우팅 매니저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뒤 삼프도리아의 기술 영역 및 총 책임자로 승진을 했습니다. 선수 시절 파비오는 피아첸차에서 뛰었고 15년 동안 세리에 B, 세리에 C 무대에서 활동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유소년 팀에 선발되기도 하였고 이후 파비오는 스포츠 디렉터의 길을 걸었습니다. 프로축구의 기술, 전술, 그리고 피지컬 능력을 조직하고 스카우팅 경험을 수년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 영입 소식에 다니엘 레비 회장은 파비오를 수년간 알고 지냈습니다. 제게 스카우팅, 유소년 조직에 대한 경험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는 경쟁적인 선수단을 조직하는 데 탁월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유벤투스는 매우 성공적인 클럽이었고 파라티치는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조직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다음 시즌을 앞두고 우리 클럽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라티치 단장은 토트넘 합류에 대하여 이 환상적인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감격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클럽과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토트넘은 영국과 유럽의 최고의 클럽 중 하나이며 야망 있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클럽 역사에 역사적인 장을 열기 위해 경영진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선임 소감에 대해 전했습니다. 과연 파라티치 단장의 선임과 더불어 토트넘의 감독은 누가 될 것인지, 피해 숙청은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 저희 미리네 라이브에서 계속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